미국 제46대 대통령에 당선된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국정을 이끌까? 그의 러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부터 내각 구성에 이르기까지 바이든의 사람들은 누구일까? 지난 8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당선자는 부통령 후보로서 국가경호를 받기 시작하며 비밀 코드를 선택했다. 그가 고른 단어는 파이오니어였다. 3개월 후 해리스는 자신의 코드명대로 새 역사를 열었다. 여성이자 흑인, 인도계 어머니와 자메이카 출신 아버지를 둔 이민자 가정의 자손으로 불리해 보였던 그의 모든 조건이 이제 가장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산이 됐다. 미국 언론 폴리티코는 조 바이든 당선자의 승리가 알려진 날 소셜미디어에 그의 러닝메이트에 대해 더 흥분한 사람들의 열기가 분출됐다고 전했다. 해리스 당선자는 1964년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태어났다. 어머니는 인도 출신으로 UC 버클리에서 공부한 유방암 전문가였다. 아버지는 자메이카 출신으로 역시 UC 버클리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스탠포드대에서 교수로 일했다. 해리스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사회, 인권 활동에 대해 배웠고 흑인 명문대로 알려진 하워드대에서 정치 경제학을 공부했다. 캘리포니아주 헤이스팅 로스쿨을 졸업하고 2004년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가 됐다. 2010년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초의 여성 흑인 법무장관이 됐다. 2016년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해리스는 유세활동 내내 불리할 수도 있는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부통령 후보 수락 연설 때는 자신의 가족들을 소개하며 여성 가족 구성원을 소개하는 원주민 언어 치티스를 사용해 원주민들로부터 큰 갈채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흑인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괜찮겠냐는 말로 공격했고 데이비드 퍼듀 공화당 상원의원은 카멀라의 이름을 조롱하는 등 그의 소수자성을 공격했다. 그때마다 해리스는 비열하다며 강하게 맞받아쳤고 물러서지 않았다. 캔버스화를 신고 유세 때 춤을 추는 등 힙한 모습도 젊고 생동감 있는 이미지로 다가갔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유권자들이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이 77세의 백인 남성이라 해도 해리스의 당선은 미국이 좀 더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평가했다. 미국인들이 최초의 여성, 흑인 부통령인 해리스에게 거는 기대는 상당히 높다. CNN은 해리스에겐 성별과 인종을 넘어서는 많은 것들이 있다며 그의 존재만으로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해리스 당선자는 지난 7일 당선자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미국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지만 제가 마지막이 되진 않을 겁니다. 이 말은 그의 어머니가 내가 가는 길이 최초가 되더라도 마지막이 되게 하지 말라며 생전의 딸에게 강조한 말이기도 했다. 이날 그가 입은 흰색 정장도 주목받았다. 그는 하얀색 바지 정장을 입고 등장했다. 옷깃에는 미국 국기 배지를 달았고 푸시보 블라우스를 받쳐 입었다. 그의 의상은 여성 참정권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영국과 미국 여성 정치인들은 중요한 행사 때 흰색 옷을 입는 전통이 있다. 미국의 첫 여성 대통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2016년 전당대회 수락 연설 때 흰색 정장을 입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2019년 올해 국정연설 때도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흰 정장을 입고 나왔다. 해리스 당선자가 입은 푸시보 블라우스는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제복으로 통한다. 푸시보 블라우스는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인 마거릿 대처 전 총리의 파워 액세서리였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바이든 당선자가 꾸릴 내각도 미국 역사상 가장 다양한 내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대선은 고령 백인 남성 간의 대결이었지만 바이든의 승리로 인종, 성별, 이념 등에서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이 내각에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그동안 백인 남성들이 이끌었던 국방부와 재무부를 비백인이나 여성에 맡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국방부 장관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다. 플러노이는 최근 인터뷰에서 국방부에서 다시 일하게 되면 최근 중국이 바짝 따라잡은 신무기 기술 문제와 코로나19 대처 등까지 국방부에서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국방부 장관 유력 후보도 여성이다. 후보군에 오른 태미 더크워스 상원의원은 2004년 이라크 전쟁 때 부상을 당해 두 다리를 잃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일리노이주 보훈처장과 보훈처 차관보를 지내기도 했다.
국무부 수장도 여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획자인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가장 유력하다. 라이스는 부통령 후보로도 한때 거론됐을 만큼 민주당 내 영향력이 큰데 국토안전부나 국방부 장관으로 기용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무부 부장관을 맡았던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도 장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재무부 또한 여성 후보군이 포진해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바이든과 경쟁했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가장 많이 거론됐지만 미국 언론 폴리티코는 라엘 브레이너드 연방준비제도 이사를 더 유력하게 보고 있다. 코로나19로 대규모 부양책이 절실한데 워런이 재무부를 이끌 경우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과의 마찰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서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재무부에서 일했던 브레이너드 이사는 현재 연준에 몸담고 있는 데다 공화당의 반발을 줄이면서도 좌파와 중도를 모두 끌고 갈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 장관 후보군에서도 여성들의 이름이 많이 보인다. 워런 상원 의원을 비롯해 셀리 H 전 법무부 장관 대행, 스테이시 아브람스 전 하원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민주당 경선에서 바이든 당선인과 경쟁하기도 했던 원조 진보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내각에 합류할지도 관심사다. 미국 노동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중산층을 재건할 노동부 장관으로 샌더스 의원이 자주 거론됐지만 바이든 캠프는 보다 온건한 후보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게임 줄리수 캘리포니아 노동인력대 발천자, 노조 조직위원 출신으로 노동부 경력이 있는 앤디 레딩 의원 등도 노동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다. 또 민주당 경선에서 신의 돌풍을 일으킨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은 유엔 대사 고문고 국장, 교육부 장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의 후보의 이름을 올렸다.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부티지지 전 시장은 정부에서 직책을 맡든 그렇지 않든 바이든 행정부를 물심양면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